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목요일 대박클럽의 최은정입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를 맞아서 장 막판에 수급상 변동은 좀 있었는데요. 어제 중국발 충격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685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4% 상승하면서 54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저희 대박클럽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 신청 문자 보내실 때는 닉네임도 함께 보내주시면요. 눈에 확 띄니까 채택될 확률도 더 높아지겠죠? 자, 많은 분들께서 상담 요청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왜 내가 보낸 종목은 상담 안 해주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대박클럽을 클릭하시고요. 고수는 해결사를 또 들어오셔서 종목을 올려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박클럽 첫 시간이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대박클럽과 함께 해주실 하이리치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솔로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솔로몬님, 네. 빨간 넥타이 하면 네. 솔로몬님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리시나요? 네. 저는 사실 좀 쑥스럽거든요. 평소에 안 하는 거니까요. 네. 네, 오늘도 솔로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증시 궁금증들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해야겠죠. 대박클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12분의 전문가 중에 오늘은 어떤 분이 최고의 수익을 올리셨을까요? 솔로몬님. 네. 어떤 분이세요? 오늘은 이번 주에 한번 출연하셨던 분인데요. 네. 네, 오늘 또다시 오늘 장중에 대박을 또 터뜨리셨습니다. 바로 반딧불이님. 반딧불이님이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대박을 터뜨리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원자력 관련 이제 테마주들이 또 상당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또 장중에는 요르단 쪽에서 원전 수주했다라는 그런 루머까지 돌아가면서 분위기가 정말 잔뜩 무르익었는데요. 그러한 이제 원전 관련 테마주에 단기적인 어떤 접근을 하셔서 이익을 취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자력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일지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딧불입니다. 네, 반딧불이님.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연결입니다. 예, 계속 만나뵀으면 좋겠어요. 네, 축하드리고요. 예.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또 고수익을 올리셨습니까? 예. 원자력 관련 종목군 제가 오늘 두 종목을 매매했는데요. 네. 하나는 KG케미칼이 오늘 급등을 해가지고 한번 차익 실현했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택이요. 신택이라는 종목이에요. 예, 어제 선취매를 좀 했죠. 최근에 원자력 관련 테마군들이 크게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 원전 테마는 단기 테마라기보다는 좀 중장기 테마로도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됐었고, 특히 신택 같은 경우는 회사 내용은 상당히 우수한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각이 안 됐었죠. 그래서 선취매를 해서 오늘 장중에는 12%대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차익을 실현하고,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더 갈 걸로 이렇게 봤지만 단기 논의로 볼 때는 차익을 하고 나왔죠. 네, 신택이라는 종목을 선취매를 해서 오늘 9%의 수익을 보셨는데요. 반딧불이님. 예.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공개를 해주세요. 예.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테마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순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모바일 테마부터 시작해가지고 터치 스크린, 또 원자력, 그 이외에 무슨 콘텐츠라든지
뭐 다양한 LED 테마까지도 다양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이요? 예, 동진 세미캠인데 이 종목은 뭐 감광핵 만드는 그런 업체면서 세계 인류 그 사업군으로도 이렇게 분류가 됐던 그런 종목이면서 반도체나 LCD 설비 투자에 수혜를 입을 걸로 이렇게 알려진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또 장기 모멘텀으로 볼 때는 인쇄전자 사업 쪽에서의 그 매출이 서서히 발생을 하면서 장기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동진 세미캠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동진 세미캠까지 관심 종목을 받아봤습니다. 반딧불이님. 네. 내일도 전화 연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길 저도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솔로몬님. 네. 반딧불이님께서 원자력 관련주 장기적인 전망 가능하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했는데 그렇다면 네. 앞으로도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 중에서 네. 물론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도 있고 또 최근과 같은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접근은 좀 선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소 좀 과열된 부분들이 있었었고 또 최근에 이제 막 갭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갭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분위기가 그만큼 무르익었다는 얘기인데 내일 정도 한 차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변동성이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위험성이 있다. 선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 포트폴리오상에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먼저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휴맥스 20%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고요. LG화학과 LG전자, 대우증권, 게임빌 모두 있습니다. 변화가 없었죠? 오늘도 5종목 그대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솔로몬님께서 오늘 흐름을 좀 체크해보고 가자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말을 잘 들어봤는데요. 네. 솔로몬님, 네. 그런 데 있잖아요. 네. 휴맥스, 네. 솔로몬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왕초보 최은정이 20%의 비중으로 들어갔었거든요. 네. 이상합니다. 오늘 장중에 8%나 급락을 하다가 다시 낙폭을 줄이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휴맥스가 변동이 심한 건지 이 종목 좋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이제 대박클럽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자신 있게 제공했던 종목이 휴맥스였는데 오늘 휴맥스가 어제는 참 좋았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그렇고요. 네. 이 종목 관심 갖고 지켜보셨을 시청자 여러분들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네, 설마 좋은 이유라면 네. 팔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죠? 예, 저도 혹시나 놀라셔가지고 파시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희 그 하이리치 리서치 클럽이라는 저도 이제 그 하이리치 내에서 저희 회원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이 리서치 클럽 내에서 이 회원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오늘 이렇게 급락했을 때가 정말 좋은 매수의 기회였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상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 휴맥스 홀딩스하고 휴맥스가 이제 작년 말에 회사가 이렇게 분할이 되었거든요. 네. 분할이 되어서 휴맥스 홀딩스가 지주회사 격에 이제 자격을 갖고 있고 또 사업 부분은 지금 휴맥스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완전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휴맥스 홀딩스가 휴맥스의 지분을 더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가 휴맥스의 지분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휴맥스 주주들에게 너희가 휴맥스 주식을 주면은 휴맥스 홀딩스 주식을 줄게. 그러니까 휴맥스 주식을 다오 하는 얘기죠. 공개 네. 매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공개 매수를 했는데 장중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휴맥스 홀딩스가 유상증자를 하는 부분들을 두고 휴맥스가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투매가 나왔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휴맥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호재였거든요. 휴맥스 입장에서는 좋은 호재라고요. 그건 네. 왜 그렇죠?
이렇습니다. 우선 휴맥스 홀딩스가 휴맥스 주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 매수를 1,000만 주나 신청을 했습니다. 1,000만 주는 거의 전체 지분의 거의 한 44% 가까운 수준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공개 매수에 성공을 한다면은 사실은 휴맥스 주주 입장에서는 휴맥스 주식을 휴맥스 홀딩스로 넘길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휴맥스하고 휴맥스 홀딩스하고 바꿀 이유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휴맥스 주식의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어 버리죠. 네. 돌아다니는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거죠. 아니요. 잠겨버리는 거죠. 휴맥스 홀딩스가 휴맥스 주식을 다 떠안고 가만히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단타 물량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의 희소성이 돋보이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휴맥스 주식이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공개 매수가 실패를 한다 하면은 휴맥스 홀딩스가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또 휴맥스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더구나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을 드렸을 때 휴맥스가 올해 EPS가 거의 한 40% 내지 50%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EPS 주당 순이익이 올해 순이익이 2009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50% 가까운 증가세를 보일 거라고 했는데요. 또 최근에 일부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EPS 증가율이 무려 100%가 넘어가는 것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휴맥스의 올해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휴맥스 주식을 휴맥스 홀딩스가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휴맥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호재입니다. 단 우리가 오늘 이 초보 투자 일지에 네. 약간 조정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떤 식으로요? 휴맥스의 비중을요? 네, 예. 네. 얼마나요? 사실은 좋기 때문에 더 사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의 운용을 좀 약간의 운용의 묘를 효율적인 부분들을 가하기 위해서요. 이 휴맥스 비중을 10% 조금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 아, 휴맥스 주식이 나쁘지는 않지만 일단 왕초보 최은정의 운용을 좀 활발하게 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비중을 한 10% 줄여보겠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줄일 필요 없다. 왜 안 줄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다만 휴맥스 홀딩스가 휴맥스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한 가격이 17,750원입니다. 오늘 가격보다 높죠? 종가보다 네. 높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7,750원보다 싸게 사신 분들은 17,75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7,750원보다 쌀 때는 무조건 사시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제가 왜 덜어내야 되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느냐면은 공개 매수 기간이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약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아마도 회사 입장에서는 휴맥스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공개 매수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휴맥스 주식을 못 올라가게 가격을 억지로라도 눌리는 그런 일종의 주가를 조작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만약에 휴맥스 주식이 이 가격대에서 2만 원으로 넘어가기 시작해버리면은 누가 휴맥스 주식을 17,750원에 팔겠습니까? 그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공개 매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휴맥스 주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그냥 마냥 기다리지는 말자. 그래서 일단 10%는 줄여보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왕초보 최은정은 휴맥스의 비중을 한 10%를 줄여볼 겁니다. 하지만 공개 매수 기간인 17,50원 선, 그 선이 붕괴된다면 더 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는 말씀으로. 오히려 떨어지면 네. 떨어져서 더 좋은 거죠. 네, 떨어질수록 더 좋다. 이때는 사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때 사셔가지고 1월 28일부터 2월 16일 사이에 나 공개 매수 응하겠다라고 신청하시면은 17,750원에는 거의 아마도 대부분은 다 파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휴맥스 홀딩스가 휴맥스의 주식을 1,000만 주 공개 매수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자, 성공을 한다면 유동성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휴맥스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휴맥스 앞으로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안심입니다. 네, 예. 네, 저도 휴맥스가 오늘 네. 휴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건 이제 내용을 장중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야 이거 뭐 세일한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또 살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휴맹스는 이제 여기서 넘어가고요. 그 밖에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LG전자를 오늘 반등을 이용해서 좀 더 지켜보고 또 매도를 해보자 했었는데 오늘 강보합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좀 더 기다려 볼까요? 네, 오늘도 마이너스권 들어왔다가 또 보합선 왔다가 좀 사람 애간장을 좀 녹였죠, 그죠? 네. 여러분들 LG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문자 들어온 것 보면 상담 올려주신 것들 보면요. LG전자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LG전자는 다시 한번 제가 의견을 드리면은 LG전자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가치에 비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싼 주식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LG전자가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내일이 마지막 고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장 후반 부분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돌려놓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조금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일 이후에 한번 또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은 그냥 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왕초보채 현정의 투자 일기 상담을 해봤고요. 여러분들께 오늘까지 이제 수익률은 보여드려야겠죠.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부터 확인해 봅니다. 방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휴맥스를 20% 갖고 있는데 내일 10% 매도를 해볼 겁니다. LG화학과 LG전자, 대우증권, 게임빌 이렇게 5종목인데요. 수익률은요. LG화학이 8% 오늘 많이 좀 올랐습니다. 다시 수익권 내 들어와 있고요. LG전자가 6% 하락, 그리고 대우증권은 오늘 좀 반등을 했네요. 1%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초보채 현정의 오늘까지의 수익률은요. 7.41%. 어제보다 좀 올라온 것 같은데요. 74만 원까지 제가 돈을 좀 벌어봤습니다. 자, 왕초보채 현정의 투자 일기 내일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여러분들 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대박클럽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대박 날 수 있도록 도움드리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이죠. 지혜로운 솔로몬의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갑니다.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종의 위딩.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종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종의 위딩.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반드시 이기는 주식투자법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요. 어제 퀴즈 정답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어제의 문제는 제품 생산 속도에 비해서 제품 출하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을 때 이것이 발생한다 였는데요. 정답은요. 1번 재고였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정답 맞추신 모든 분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돌발 퀴즈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수익이겠죠. 그런데 그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이 주식 투자의 적기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계속해서 그 시기를 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드깁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또 어제는 제조업 재고 출하 순환도 그리고 경기 순환 시기를 통해서 지금이 주식 매수의 시기이다라는 결론을 내려봤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방법입니다. 솔로몬님. 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경기 지표만 가지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경기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많은 그 경제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지루하고 또 동떨어진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목 타이틀을 월봉 차트로 경기의 흐름을 읽는다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월봉 차트로 경기의 흐름을 읽는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대개 개인 투자자들은 뜬 소문이나 남의 말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시기가 아니라 아무 때나 주식을 사고 팔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월봉 차트를 통해서 경기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이거죠? 네, 솔로몬님. 그렇습니다. 네, 과연 어떤 방법일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네. 어제까지는 경기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네, 예. 사실 그런 지표들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차트는요. 종합주가지수 차트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꽤 많이 접하시고 또 쉽게 그렇습니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기 관련 지수가 지표들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루하거든요. 네. 재미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이러한 그 신호를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낸 해석 방법입니다. 월봉 차트로 경기의 흐름을 읽는다. 자, 제가 오늘 차트를 보시면 그래도 좀 덜 지루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종합주가지수라는 것이 경기의 흐름보다 어떨 때는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제대로 반영하는가 좀 싶을 때도 있고 네. 좀 헷갈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조금 길게 놓고 보면은 큰 흐름상으로 놓고 보면은 결국은 종합주가지수라는 것이 경기의 흐름하고 늘 같이 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경기를 읽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월봉으로 확인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월봉으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동평균선을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잠시 칠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동평균선 하는데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합쳐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용하게 될 이동평균선은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5개월 이동평균, 그러니까 5달 동안의 평균 지수의 평균값입니다. 네, 이 5개월 평균값하고 그 다음에 10개월의 평균값하고 두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경기의 흐름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 주에 하고 있는 주제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할 때인가 하지 말아야 될 때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예, 바로 이걸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주식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은 지금 너무 높아서 이제는 조심해야 될 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그 무가지 있죠? 네, 무가지 신문을 보니까 그런 설문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개인들은 여전히
작년 2009년 한 해 개인들은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기사 읽었는데요. 네, 예. 기관은 꽤 수익이 높던데 그렇습니다. 코스피 상승률과 비슷하게 가던데 네, 예. 개인들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보셨죠? 네. 근데 또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개인들이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비중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혹시 보셨나요? 그거는 접하지 기억 안 났어요? 못했습니다. 네. 예. 기관들은 지금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더 높았는데요. 개인들은 지금 주가가 너무 높아서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더 많다고 하네요. 그만큼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되는 상황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판단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5개월 평균선하고 10개월 평균선을 월봉 차트를 좀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이 두 개가 만날 때를 우리가 용어로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죠? 크로스라고 하는데 5개월 선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짧은 기간을 계산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5개월 선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터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개월 선이 뒤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5개월 선이 10개월 선을 이렇게 밑에서 치고 나갈 때 이게 5개월 선이고요. 이게 10개월 선입니다. 이렇게 크로스가 될 때를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골든이면 좋은 거니까요. 좋은 거죠. 네. 예, 골든 크로스입니다. 바로 이러한 골든 크로스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5개월 선이 이게 5개월 선입니다. 그 다음에 10개월 선을 위에서 거꾸로 내려올 때, 밑으로 향해서 내려올 때 이걸 우리는 데드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예, 얘기인가요? 죽음이죠. 네.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는 이제 이때부터는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개월, 10개월 선의 두 이동평균선 간의 크로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부터 주식 투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여전히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빠져나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트를 통해서 네. 지금 현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월봉 차트 5개월 선하고 10개월 선의 흐름들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다른 많은 이동평균선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보시기 편하시게 파란색의 이동선들이 5개월 이동평균 값들을 궤적을 그려놓은 이동평균선이고요. 빨간색 선이 10개월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앞으로도 언제 하시냐면은 바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는 시점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님, 저 네. 시기가 금년도 언제쯤이었어요? 작년인가요? 따져볼까요? 네. 1, 2, 3, 4. 4월에서 5월로 갈 때 골든 크로스가 났네요. 2009년 4월에서 5월 정도요? 네, 예. 근데 재밌는 상황이 어제 우리가 경기순환시계 배우면서요. 그때도 3월에서 4월 정도가 그렇습니다. 적기였는데요. 네, 경기순환시계로 어제 우리가 공부하신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해도 경기가 좋다라고 신호를 준 게 3월, 4월이었거든요. 그리고 재고 출하 순환도도 배우셨죠, 어제? 네. 재고 출하 순환도도 8시에서 7시 방향으로 갈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3월에서 4월이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거의 주식을 할 수 있는 신호를 주는 시기가 경기 지표와 그리고 월봉상으로 5개월 선과 10개월 선이 크로스되는 시점이 동일하게 지금 제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경기 지표는 한 달 정도 늦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트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더 정확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5개월 이평선이 10개월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지 않는 그 시점까지는 주식을 사도 될 만하다. 여전히 훌륭하신, 네. 예, 훌륭하십니다.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시면 되죠. 예,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10개월 이동평균선의 위치가 여전히 위쪽으로 같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밑으로 치고 내려오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주식을 하셔도 좋다는 신호다라고 예,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이번에만 맞느냐 아니면 과거에도 잘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2007년도에
굉장히 2,000포인트가 넘어가는 시장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언제 데드크로스가 나는지 한번 보시면 제가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008년 2월 달에 데드크로스가 납니다. 네. 네. 바로 2008년 2월 달부터 주식 투자 이제부터 조심해라. 이제 주식 비중 줄이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라 하는 신호를 주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후반에 리먼 브로더스가 뭐 말도 못하죠. 네. 네. 그렇다면은 최근에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8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은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0년대, 85년부터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골든크로스가 85년 하반기에 골든크로스가 나가지고 언제 데드크로스가 나느냐면은 바로 89년도 하반기에 데드크로스가 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년 반 동안은 거의 4년 가까운 시간 동안은 주식 투자를 해도 좋다라는 신호를 이 차트가 월봉 차트가 제공을 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간에 제가 표시하는 이러한 기간들 3개월 동안에 월봉상 3개월 동안에 가격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한 4, 5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기도 하고 또 한 중간에 또 매년 이러한 4, 5개월씩 되는 기간 조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기간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5개월 선이 상승 속도를 살짝 줄이기는 하지만은 결국 데드크로스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식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결국 89년 후반부에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신호를 줬었고요. 그리고 1년 넘도록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을 제공해 주었죠. 그죠? 예,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아주 짤막한 속임수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속임수는 차트상에서만 나타나는 속임수가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경기 지표에도 이러한 속임수가 나옵니다. 네. 예, 경기 지표도 좋았다가 갑자기 상납 빠지는 아주 정말 너무나 일치하는 그런 경기 지표상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잔파도를 무시하고요. 예를 들어서 92년 같은 경우에도요. 지수 600에서 올라올 때 골든크로스가 났었고 그 다음에 95년도 갈 때까지 2년 반 동안에 주식 투자를 해도 좋다라는 신호를 주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모든 시점에서 이 5개월 이동평균선과 10개월 이동평균선의 매수 신호가 아주 유효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크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IMF 때도 한번 볼까요? IMF 때도 네, 지금 제가 표시한 위치에서 주식 투자를 하라는 신호를 줬고요. 어디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신호를 줬냐면은 네, 2000년 초반에 주식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신호를 줬습니다. 바로 이렇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기간 안에서는 주식 투자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월봉에서 5개월 이평선과 10개월 이평선만 가지고 경기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월봉이 아니라 일봉을 네.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날로 네. 질문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한 2월달 정도 되면은 제가 주식 투자 전문가가 돼볼까 하는데요. 네, 서로 자리를 가능할까요? 바꿔 앉아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5개월 이동평균선이니까요. 우리가 요즘 보통 보면 1개월 한 달의 거래 일수가 대략 한 20일 정도. 20일 정도, 네. 그러니까 5개월이니까 약 100일 남짓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봉상으로 볼 때는 대개 120일 이동평균선을 경기선 또는 기업의 가치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동안 딱딱했던 경기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차트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도 차트 얘기하면 이제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내일부터는 재미있는 차트 얘기를 할 테니까요. 더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내일 하기 전에 잠깐 이제 하나를 정의를 하자면은 잘 안 보이겠다. 흰색 분필로 써볼까요? 네, 파란색으로 한번 잘 보일까요? 네. 120일 이동평균입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121선은 경기선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의 120일 이동평균선은 기업의 가치선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월봉상으로 우리가 5개월 이동평균선을 하나의 축으로 잡았던 부분들이 일봉상으로 바꾸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한 1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봉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차트를
일봉으로 바꿔볼까요? 네, 일봉 차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로 보면은 120일 이동평균선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초록색 선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예, 잘 보이시죠? 예, 초록색 선이 지금 여전히 아주 힘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일봉상 코스피 120일 이동평균선은 경기선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여전히 꿋꿋하게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솔로몬님. 네.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경기가 네. 회복이 되고 있고 주식을 매수해도 될 만한 시기다라는 판단을 세워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정말로 이게 경기 흐름과 같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죠? 네. 네. 이렇게 의심이 많아야지 주식 투자를 잘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정말 그럴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차트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 보시는 부분들은요, 종합주가지수하고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예, 경기 선행지수의 정점과 저점의 위치를 종합주가지수 위에 있는 종합주가지수의 정점과 저점의 흐름하고 한번 일치를 시켜봤는데요. 솔로몬님, 네. 위에 있는 진한 검은색 선이 코스피 지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게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네. 예,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주가지수라는 것이 경기를 먼저 반영하는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종합주가지수가 1700선을 앞두고 약간 주춤하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일봉 차트를 보았을 때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여전히 굳건하죠. 조금 전에 보셨던 경기 선행지수는 말 그대로 선행지수입니다. 선행지수는 중간에 약간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85년도라든지 중간중간의 상황을 보시면 월봉상으로 보시면 5개월 이동평균선이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조금 옆으로 횡보하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죠. 그러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1700선을 앞두고 약간 주춤하는 부분들은 경기 선행지수가 아마도 올 1월 달 정도 선에서는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기관에서도요. 그래서 지금 1700선을 앞두고 조금 더 모멘텀을 확인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기본적인 흐름들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튼튼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내실 필요는 없다. 그런 상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와 경기는 민감하게 함께 움직이는 것이고 또 경기 선행지수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강의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돌발 퀴즈를 드려야겠죠. 자, 오늘도 마련돼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요. 저희 스태프들이 정답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화를 드리느라고 전화가 아주 그냥 그야말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오늘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메시지죠.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경기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이동평균선은 어떤 것일까요? 1번 20일 이동평균선, 2번 120일 이동평균선.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칠판을 유심히 보시면요. 어떤 숫자가 보일 겁니다. 힌트입니다. 잘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015-8500-1110번 문자를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는데요. 이 상품으로 하이리치 무료 릴레이 종목 진단 방송에서 원 없이 종목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솔로몬의 시크릿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 받은 것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전화번호 안내를 해드릴게요. 1599-7770번 전화를 주실 수가 있고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전주예요. 전주요. 네. 네,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진단을 해드릴까요? 네, 저는 덕산 하이메탈을 50% 가지고 있거든요.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14,450원이고요. 네. 저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과 매도가는 어떤지 궁금해서요. 네, 오늘 5.4% 오르면서 수익권 내 계시긴 한데 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솔로몬님께 제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예. 조금 더 말씀 나눠보세요. 예. 네, 솔로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대박클럽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예,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 노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덕산 하이메탈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았던 주식인데요. 예. 또 지난 연말부터 조금 주춤하죠. 예. 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 단기적으로 지난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상승했어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이러한 가격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을 시키고 싶은 사람들과 예. 또 향후 기대를 하는 사람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위치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또 중심축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중심축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이 선들을 보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가격대가 바로 15,000원 선 주변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지난 12월부터는 이 15,000원 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진장 많이 애를 쓰고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15,000원 선이 하나의 변곡점의 위치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솔로몬의 시크릿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기업의 차트상으로, 일봉 차트상으로 기업의 가치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이 초록색 선으로 보이시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차트가 보여주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산 하이메탈은 잘 아시겠지만은 아몰레드라는 패널 생산을 하는 업체고요. 올해 생산 시설을 굉장히 대폭 늘려서 또 이러한 생산 설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매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가 지난해 어떤 가격 기준으로 주가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 수익, 기대 이익이 워낙 커서요. 이 회사는 꾸준하게 기관 투자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예상되고 있는 이 종목의 평균 컨센서스라고 하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목표 가격이 약 2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15,000원 선이니까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15,000원 선이 굉장히 치열한 매매 공방 전장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진단 잘 들어보셨죠? 예. 네, 앞으로도 그리고요. 저 인프라웨어가 또 있거든요. 네. 그 10% 어제 그저께 눌림목에서 샀는데 어제 갑자기 그냥 유무상 등장한다 그래가지고 하한가로 떨어졌는데 어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시청자님, 네. 저희가 시간이 허용이 되면요. 예. 인프라웨어 예. 오늘 아니면 내일 꼭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솔로몬님.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닉네임이 밤바다고요.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이 대우인터내셜입니다. 32,350원에 35%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이 종목도 진단을 받아봐야겠죠. 네. 자, 대우인터내셔널은 올해 들어서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네. 자, 대우인터내셔널의
상황들을 조금 볼까요? 제가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지금 약 38,000원 조금 못 미쳐서 37,900원대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신고가네요. 네, 자 보니까 지난해 4분기 때 형성되었던 고점 부분에서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8,000원 근처까지 올라왔는데요. 지난해 올라왔을 때는 올라왔다가 바로 미끄러져 내려갔는데 지금 보니까 잘 안 미끄러져요. 위에서 좀 멈칫멈칫하고 있어요. 36,000원, 7,000원대에서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38,000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직전 고점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후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마도 M&A가 걸려 있죠. 대우 인터내셔널은 조만간에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5일 날 매각 공고가 나갈 거고요. 대략 한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대우 인터내셔널의 주인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M&A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붙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1월 25일 매각 공고 나가기 전까지는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이라고 단서를 다는 이유는 네. 대우 인터내셔널의 네. 현재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주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 그래서 이 M&A 프리미엄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가격대에서 올라가는 대로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타이밍을 선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우 인터내셔널 종목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솔로몬님,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요. 솔로몬님 강의 너무 좋다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더 신이 나는데요. 네, 내일도 또 좋은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퀴즈를 다시 한번 또 내드려야겠죠. 대박 퀴즈, 돌발 퀴즈 나갑니다. 자, 경기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이동평균선은 어떤 것일까요? 1번 20일 이동평균선, 2번 120일 이동평균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죠? 꼭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섭도록 추웠던 보름감의 한파가 이제 점차 수그러들고요. 오늘 밤부터는 조금 누그러진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창문 열 엄두도 나지 않으셨던 분들, 내일 아침에는 창문 활짝 열고 환기시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 건강하게 나시길 저희가 또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들 가지고요. 여러분들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